예, 2022년도 상황 판단 한번 풀어볼게요. 법조문 다들 잘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푸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다만 이렇게 있고, 제외한다. 적용, 제외. 그리고 2번, 의사자, 의상자. 별 내용 없네요. 의사자는 사망이고, 의상자는 부상이고. 그리고 조문 다시 나오고, 어, 조치를 할 수 있다,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의상자, 의사자에게 보상금 지급한다. 이 정도 보고 다시 선지로 와서 보시면 1번 의사자, 어, 그리고 지급된다니까 여기 보상금 부분이겠네요. 맨 마지막.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보상금은 전액 배우자에게 지급한다. 의사자니까 2번이고 배우자 순으로 지급한다니까 1순위 배우자. 예, 그래서 1번 맞네요. 그 동순위일 경우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거고, 지금 순위가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딱 나눠져 있으므로, 예, 이거는 맞는 선지네요. 배우자에게 지급된다. 그리고 2번, 의상자, 기념사업 수행. 기념사업 수행은 여기 있네요. 의사자네요. 여기는 의상자로 바꿔놨죠. 음,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예, 틀렸다고 판단하면 되고, 3번, 의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의상자. 음, 자, 의상자는 지금 직무 외의 행위를, 구조 행위를 하는 건데, 소방관은 직무 행위가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은 틀렸다고 판단하시면 되고, 4번, 어, 물에 빠진 애완동물 뭐지? 음, 아무래도 이쪽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다만 예외로 규정하는 거에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애완동물이니까 아니죠. 예,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운전자 무가 자신이 일으킨. 자, 여기도 방금 4번에서 봤던 곳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이면은 제외한다. 이 때문에 의상자로 인정될 수 없죠. 1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2번 전형적인 법조문이고요. 음, 그냥 볼게요. 여기 직계혈족 나와 있고 괄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거 되게 유심히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여기 본인 이거를 뭐 괄호 밖에 있는 이런 단어로 자주 바꿔서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보는 편이고 여기 증명서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 보고요. 그리고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어, 여기까지 끊고 예, 어떤 경우에는 위임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다만 본인이 아닌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특이하다. 친양자. 예, 그것도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고 청구하는 사람은 여기 다 포함되는 거죠.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 청구 가능. 다만 성년이 된 이후에만. 예, 이 정도 보고요. 어,
제가 힘줘서 읽은 데는 따로, 그리고 이후에만 이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2번 선지가 저는 제일 먼저 보이거든요. 왜냐면 여기 일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괄이랑 따로는 반대 말이니까 2번을 바로 그냥 틀렸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또 성년이 된 이후에만, 이거는 여기 5번에 미성년자란 단어가 보이네요. 그러면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니, 예.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 그래서 5번도 바로 틀렸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3번 보면 지방자치단체라는 주어를 줬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나와 있나 보면 여기 1항 1호에 나와 있네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할 수 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지역 주민 거를 했으니까 본인이 아닌 경우 신청을 했고, 근데 여기가 틀렸네요. 지금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인데 여기는 구두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고요. 그리고 직계혈 쪽이 나와 있는 1번 보시면 주어인 직계혈 쪽, 그러면 B가 신청을 하는 거죠. A 대신 신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낚시가 있는데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이 세 개를 포함해서 본인 등이라고 하죠. 그럼 지금 A의 직계혈족인 B는 본인 등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본인 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이고, 이건 본인 등이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대리인의 어, 본인의 위임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1번도 틀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인데, 자녀 F, 이것도 대리 신청이네요. 그리고 혼인관계 증명서, 기록사항에 대해 전자적 방법의 열람 어디 있었죠? 아까 여기 4번 맨 마지막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자녀라고 했으니까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괄호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여기 혼인관계증명서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여기까지 걸리는 거거든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 그래서 그게 혼인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과 일치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놔서 지금 여기와 이 부분하고 여기 4번 부분 이렇게 연결지어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맞춰볼게요. 3번이요. 3번은 상황 박스가 있고 조문이 있고 선지가 있네요. 음, 일단 상황이 굉장히 간단하니까 이거는 나중에 적용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문을 먼저 보면 일단 소비자는 신청할 수 있다. 국가지자체 소비대단체는 의뢰할 수 있다. 사업자는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네, 여기에 하나여네요. 그래서 체크해주고 한국소비자원장은 의뢰하여야 하는데 예외가 이렇게 있고, 네, 권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문이 넘어가네요.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조, 그리고 세모 세모조, 마름모 마름모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신청하여야 한다, 통보하여야 한다. 이 정도 체크해주고, 갑이 소비자네요. 그리고 을이 사업자고
생산한 물품 사용하다가 피해 입었고, 갑이 신청하였고요. 음, 그러면 이제 선지를 보죠. 일단 선지를 보면 이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30일, 30일, 30일인데요. 그래서 본문에서 30일 관련된 걸 찾아보면 여기 있고요, 일단. 그리고 여기에 있고요. 음, 그래서 을은 사업자죠. 괜히 이거를 사업자 을, 소비자 갑 이렇게 해서 한번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 사업자로 생각을 하고 이건 소비자. 그러니까 사업자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신청을 받은 거 여기 3항에 있죠. 사업자가 신청을 받으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나여 의뢰할 수 있다. 소비자로부터 소비자 갑 피해 구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예, 사업자가 다시 선지로 와서 봐보면 사업자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예, 여기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지도 보면 여기 2번은 합의한 경우라고 나오죠.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 조항이 있는 경우, 예, 이렇게 의무 조항이 있는 경우 비교적 처리가 쉬운데요. 여기 의무 조항 있는 거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인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신청을 하는 거네요. 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2번은 합의한 경우니까 X. 4번 30일 이내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것도 같은 데서 찾는 건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맞고요. 어, 자, 여기는 왜 틀렸냐면 피해 피해 구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인데 지금 여기는 그 지금 여기는 언제 언제 피해 구제를 신청하였는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보시고요. 네. 예, 4번 풀어볼게요. 4번 또 법조문 그리고 상황 이렇게 있고요. 음, 상황을 잠깐 보니까 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무슨 직급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예, 보시면 감사, 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관장. 그래서 여기는 직급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조문에는 임기 관련이네요. 임기. 그리고 그 다음 조문에는 오 잠깐만 여기 대행 관련 있고 그리고 여기는 정족수 내용이고 예 뭐 이렇게 이 정도 체크를 해놓고 상황을 보면 하나 둘 총 7명이네요. 그래서 가장 뭐 파악하기 쉬운 일단 정족수부터 보면 정족수 자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고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네요. 그러면 일단 감사는 이사에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 보고 여기 4항 보니까 감사는 뭐 발언할 수는 있다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감사는 이사에 포함이 안 되네요. 그러면 A, B, C, D, E가 출석한 경우 감사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사회 구성원 6명 중에 제적 과반수의 출석, 지금 5명 출석했으니까 제적 과반수 출석한 거 맞고요. 그리고 그 5명 중에 2명이 반대하면 나머지 3명이 찬성을 했다고 가정하면 지금 출석 의원 과반수는 되지만 제적이사 과반수는 되지 않죠. 그래서 안건은 부결됩니다. 2번 그래서 맞는 선지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좀 보면 1번 A가 2년 재직하다가 퇴직한 경우 이거 임기 문제네요. 그래서 임기에 가서 보면 지금 A는 관장이죠. 그래서 관장이 여기 있네요. 관장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3번 보면은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새로 임명된 관장의 임기는 3년이겠네요. 그래서 틀렸다. 3번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행이죠. A는 관장이었고 G가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감사가 지휘 감독한다? 일단 좀 수상하지만 자, 이 대행 쪽에 보시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3번은 틀렸고 4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1년 징역과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의 또는은 언어 논리처럼 뭐 A, or B가 아니라 이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죠. 만약 언어 논리의 A, or B였으면 그 두 개가 다 가능한 건데 여기 형벌 조항에서 나오는 뭐뭐 또는 뭐뭐는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고 5번 관장은 이사 감사를 임면한다라고 돼 있으면 정관에 임기가 만료되면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상임 감사? 아이고, 상임 감사라는 것을 찾아보면 여기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감사의 임명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지금 상임 감사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임이사를 낚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 임기 이쪽 봐도 상임이사라는 건 있지만 또 상임이사를 따로 규정하지도 않았고 예, 상임 감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5번 틀렸어요. 이렇게 끝내볼게요. 5번 풀어볼게요. 5번도 법조문인데 이렇게 줄글로 돼 있으면 기승전결이 없어서 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대충은 파악을 해보면 지금 여기까지는 인구 관련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뭐 공표해야 하며 이렇게 동사 위주로 체크를 하고 네, 여기는 뭐 날짜 관련된 거네요. 위에는 인구 관련된 거고 마지막은 정족수 네, 뭐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일단 상황에서 보시면 여기 인구 여기는 뭐 공표하였다. 그리고 제적 의원은 12명이다. 그래서 정족수 먼저 보면
12명이 제적의원인데 여기는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과출, 출과찬 이게 의결 개의. 그래서 정족수 관련 선지는 5번에 있네요. 3명의 참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아니 12명인데 3분의 1이면 4명이죠. 그래서 일단 5번은 안 되고 부의해야 한다. 여기 부의해야 한다는 여기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상황에서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시 시장 B네요. 그러면 선지에서 다시 B는 부의해야 한다. 그리고 2월 1일 수리되었다면 4월 2일까지. 그래서 보면 여기 60일 이내에 수리한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2월 1일을 포함해서 59일 후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 2월 60일 2월 60일이면 2월은 28일까지 있으니까 28을 빼주고 그러면 3월은 31일까지 있으니까 59를 빼면 4월 1일까지 해야겠네요. 그래서 틀렸고 그리고 3번 보면 통보해야 한다죠. 그래서 날짜 관련 통보해야 한다. 언제 통보를 해야 되는지 보면 예, 같은 단어가 없네요. 같은 단어는 없는데 여기 알려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알려야 한다는 14일 후, 14일 이내, 14일 이내니까 열람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러면 열람기간이 언제 끝나니 봤을 때 여기네요. 공표한 날을 포함하여 10일간. 그래서 공표한 날짜는 1월 5일이죠. 1월 5일에 공표를 했으니까 공표한 날을 포함하여 10일간. 그러면 1월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그래서 열람 기간이 끝난 날은 1월 14일이고 그 날의 다음 날부터 즉 1월 15일부터 14일 이내 그러면 이내가 들어가 있으면 그냥 이걸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9일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니까 여기 1월 31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틀렸네요. 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기간 이의 신청기간은 1월 14일까지인데 지금 개정을 청구한 게 1월 3일이고 이의 신청은 열람 기간 자 여기 보시면은 열람 기간 동안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나오니까 열람 기간은 10일 그리고 공표한 날을 포함하여 10일이니까 아까 봤던 1월 14일까지가 열람 기간이죠. 1월 5일 날 공표를 했으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1번도 보면 최소 6,000명 이거 인원 얘기인데 그 인구 얘기 여기 맨 처음에 있었어요.
그러면 6,000명, 6,000명의 50분의 1이면은 30만 명. 예. 근데 여기 30만 명은 맞는데, 문제는 여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어, 30만 명인 A씨는 해당이 되지 않겠네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네, 이렇게 5번 풀어봤어요. 예, 6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법조문은 아닌 것 같고요. 보기를 보니까, 직장 문화가 약할 것이다. 직무 만족도가 낮은 것은 아닐 것이다. 업무 실수 기록 건수가 적을 것이다. 업무 실수 기록 건수가 적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걸 위주로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사람들은 나왔으면 이제 통념, 통념이라고 단어까지 나오네요. 그래서 8개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 네, 그래서 업무 지시 능력과 업무 실수 기록 건수의 상관관계, 이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는 뭐 별거 없고요. 자, 이게 분석 결과, 이제 중요한데, 업무 지시 능력이 우수할수록, 그래서 이런 거는 따로 정리를 합니다. 업무는 공통이니까 이제 쓰지 않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시가 우수할수록, 그다음에 직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실수 기록 건수가 많았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근로자가 실수 지적을 인정하며 학습, 인정, 그리고 학습이라고 하죠. 학습일 경우, 어, 실수가 많았다. 또 반면, 실수가 적은 작업장에서는, 감추었다. 우려, 뭐, 감추었다로 하죠. 감추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억을 보시죠. 기록 건수가 많은 작업장, 실수 기록 건수가 많은 작업장, 학습 문화가 약할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번호를 붙여보면 1번, 2번, 3번 붙여보면 2번 관련인 거죠. 2번 관련인데, 지금 이 앞뒤를 바꿔놨어요. 실수를 통해 학습하려는 직장 문화가 강한 곳에서는 업무 실수 기록 건수가 많았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실수 기록 건수가 많다고 해서 직무 만족도가 낮은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지금 기억 선지에서 저지르고 있는 오류를 니은 선지에서 교정해주는 느낌이 나요. 이 뒤에 실수가 많다고 해서 이 앞에 있는 게 높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낮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 디귿 같은 경우에는 업무 지시 능력 나오죠. 여기 우수한 작업장일수록 실수 건수가 적을 것이다? 아니죠. 실수가 많으면 많다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적진 않죠. 그리고 리을 징계에 대한 우려가 약한 작업장, 강한 작업장. 아까 징계라는 거는 우리가 정리를 안 해놨는데,
지금 맨 마지막에 보면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실수를 감추었다. 즉, 기록 건수가 적은 작업장이 우려가 많죠. 그래서 여기가 기록 건수, 실수, 적고, 여기는 우려가 약한 작업장, 같은 범주 내에서 비교를 하는 거니까 요거는 실수가 많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죠. 그러면 지금 목적어가 강한 작업장에서, 이게 한글이라서 이게 목적어라고 주어라고 바뀌었는데, 지금 강한 작업장이 적은 거잖아요. 업무 실수 기록 건수가.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네, 답은 4번입니다. 예, 7번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구분을 안 해주면 저희가 직접 이거를 정보를 가공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법조문보다 또 표보다 그림보다 더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지금 A국과 B국이 있고요. 그리고 인구 규모, 순위 규모 분포, 그리고 종주 분포, 이게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주 그리고 순위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지금 세 번째 도시, 두 번째 도시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자, 첫 번째 도시, 두 번째 도시, 세 번째 도시 이렇게 있고요. 일단 순위 규모 분포부터 보죠. 순위 규모 분포를 보이는 A국에서 세 번째 도시의 인구가 200만 명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가 200만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주 분포를 보이는 B국에서 여기가 A국이고요. 여기가 B국이고 두 번째 도시가 200만 명, 여기는 200만 명이고 종주 도시 지수는 3.3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순위 규모 분포 가장 큰 도시인 수위 도시 인구의 2분의 1이라고 나오고 세 번째 도시는 수위 도시 인구의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위 도시는 인구 규모가 가장 큰 도시이고요. 그러면 그게 1번이겠죠. 거기에 3분의 1이니까 순위 규모 분포로는 1번 도시는 600, 그리고 2번 도시는 2분의 1인 3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순위 규모 분포로 A국 정리했고요. 그리고 종주 분포 여기 보시면 여기도 역시 1위 도시의 인구 규모가 제일 크고 이게 종주도시라고 한다. 종주도시 지수. 종주도시 지수는 1위 도시의 인구 나누기 2위 도시의 인구로 나타낸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종주도시 지수가 2위에서 3.3이니까 1위 도시의 인구가 660이겠죠? 예, 여기 200에서 3.3을 곱하면 660이 되니까. 네, 그리고 3위에 관련된 거는 나와 있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1번 선지 보시면 A국의 수위 도시, A국의 수위 도시는 여기 1번 도시고 그리고 인구 규모 두 번째 도시 간 인구의 차이는 300만 명이다. 네, 정답이네요. 이렇게 답이 좀 쉽게 나왔고
2번 보시면 세 번째 도시의 인구가 3분의 1이다. 미국 인구 규모 세 번째 도시는 이건 종주 도시에 관련된 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틀렸다. 자, 그리고 3번. B국의 종주도시 인구, A국의 수의도시, 종주도시 인구 이거 660만 명이고요. 그리고 A국의 수의도시 600만 명이니까 60만 명 많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인구 규모 첫 번째 도시와 두 번째 도시의 인구 합 A국과 B국 그러면 A국은 1번, 2번이 900이고 합이 종주도시 그러니까 종주도시 지수 B국은 860이니까 40만 명 A국이 많다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리고 5번 네 인구 규모 두 번째 도시 인구 다르죠? 300, 200 이렇게 7번 풀어봤습니다. 이제 8번 문제 계산 문제고요. 을이 계산할 금액을 구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값부터 정까지 있고 빨파, 노, 검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가격이 있네요. 그리고 접시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여기 접시 수 그리고 가격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면 일단 계산은 나중에 하고 접시 수로 한번 일단 추론을 해보죠. 그래서 표를 살짝 그려보면 갑을, 병, 정 있고 그다음에 빨, 파, 노, 검 예, 이렇게 있고요. 자, 각각 세 가지 색의 접시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3. 그리고 먹지 않은 접시의 색이 서로 달랐다. 그래서 먹은 접시 개수를 모두 세어보니 빨간색 7개, 파란색 4개, 노란색 8개, 검정색 3개입니다. 정보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빨간색 4개, 파란색 하나, 노란색 2개. 세 가지 먹었으니까 검은색은 없고요. 을은 병이 나오네요. 병은 을보다 파란색을 하나 더 먹었대요. 그리고 노란색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은 6개를 먹었고요. 빨간색이 2개, 파란색을 먹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거를 미리 좀 더 찾아놔야 돼요. 자, 여기 저는 파란색이 먼저 보였거든요. 그래서 파란색 총 4개인데 갑이 하나 먹었고 을하고 병이 하나가 차이 나니까 1, 1, 2 1, 1, 2의 합을 말하고 있네요. 그거밖에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을은 1개, 병은 2개를 먹은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을 하나, 병 2개.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지금 세 가지만 먹었으면 각각 먹지 않은 접시의 색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을은 빨간색을 안 먹었어요. 왜냐면 여기 정이 파란색 안 먹었고 병이 노란색 안 먹었고 갑이 검정색 안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병은 빨간색을 하나 먹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뭘 볼까요? 자, 지금 여기 합계는 같아야 되죠. 가로와 세로의 합계가. 그러면 여기가 11, 8, 3 더하면 11, 11 더해서 총 22그릇이고요. 두 접시, 아이고, 22접시. 그러면 지금 여기가 7, 7개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최소 하나씩은 먹어줘야 되니까 검은색 하나씩 먹어주고, 그러면 노란색 정이 3, 예. 그리고 여기 을이 노란색 3개. 이 합계는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답은 나왔습니다. 을은 파란색 한 접시, 그리고 노란색 세 접시, 검정색 한 접시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만, 그리고 파란색 1200원, 11,200원이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표를 그려서 푸시면 되고, 변수를 처음에 봐야 돼요. 내가 구해야 될 게 뭔지. 안 그러면 엉뚱한 표를 그려버릴 수도 있으니까, 네, 변수를 먼저 설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게 표로 도출 가능할 건지, 표로 도출 가능한지 아닌지 미리 싹 파악을 하신 다음에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맞춰볼게요. 자, 9번. 9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법조문이에요. 법조문인데 또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이걸 대화체로 바꿔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법조 계산형 문제가 저는 떠오르네요. 그래서 보면, 음, 네. 일단 급여 대상이 되려면 이런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금액이 있어요. 일단 자격 조건, 그리고 금액,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자격 조건이 먼저 쉬우니까 먼저 보면 지금 상황에서 무호, 저호가 지수가 16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검사 받았고, 그러면 지금 기억선지로 바로 보죠. 양압기 처방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나오고, 불주인기가 없더라도 라고 나오죠. 자, 일단 지수가 16이니까 여기 해당하겠죠. 그리고 검사 받았고 15 이상이면 된다. 뭐가 되냐? 급여 대상.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면 처방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자격 조건 만족. 예, 이렇게 하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4월 한 달 동안 부담한 양압기 대여료가 3만 원. 이거는 계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동형.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자동형과 수동형이 있고, 자동형은 3,000원, 수동형은 2,000원, 그리고 90일간 수능 기간 50%, 여긴 20%인데 그 조건은 여기 있고. 네, 이 정도 보고, 그러면 수동형을 대여받았을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자동형이 아니면 수동형이겠죠. 그래서 자동형을 보면 자동형의 기준금액은 하루 3,000원이고 거기에 50%만 부담하면 되고 한 달이니까 30일. 자, 그러면 4월 1일 처방을 받았으니까 일단 수능기간 50%를 부담한다고 치면 1,500원이죠. 1,500원이 일단 21일까지 된다라고 했는데 벌써 20일만 해도
대여료가 3만 원을 넘어가 버리니까 자동형이 아니고 수동형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보면 수동형 같은 경우엔 2,000원이고 2,000원이 50%면 하루에 1,000원이겠죠. 그래서 21일 동안 4시간 이상 사용을 했을 경우, 그리고 안 했을 경우, 이렇게 있는데, 편하게 그냥 안 했을 경우, 그리고 양압기를 대여받았으니까 사실 그냥 여기까지 판단을 하면 되긴 합니다. 근데 일단 계산해보면, 확인차, 21일 동안 일단 1,000원씩 부담합니다. 21,000원.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9일 동안은 기준 금액의 20%만 부담합니다. 그러면 20%면 26 1,200원이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31,800원이네요. 근데 이거 21일 동안 수능 기간 안 했다고 치고 그냥 30일 쭉 갔을 때 3만 원 나오니까 니은은 그냥 그렇게 썼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디귿 같은 경우 디귿은 수능 기간이 5월 21일 날 종료되었다면 48시간 이상 사용하였을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자 그러면 4월에 사용한 게 있을 테고 5월에 사용한 게 있을 테죠. 왜냐면 연이은 30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5월 21일까지 있으니까 4월에 9일이 포함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최소한 48시간 이상 사용하였다는 얘기는 여기에 48시간인 거고,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면 지금 4시간 이상 사용한 일수가 21일이 된다는 얘기는 총 21 곱하기 4 해서 84시간이죠. 근데 여기 5월 21일을 해당 월, 그러니까 5월을 최소한 몇 시간 사용하는지를 보려면 이 21일 동안 4시간을 사용했는데 4월에 최대한 4시간을 꽉꽉 채웠을 때 5월에 최소 몇 시간 사용했는지가 나오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연이은 30일 중 9일, 9일을 4시간을 채웠을 때 36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총 84시간 중에서 4월에 최대로 사용한 게 36시간이니까 5월은 84에서 36을 빼준 48시간 맞네요. 그래서 5월은 48시간 맞다고 보시면 되고, 이해가 가시나요, 이거?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기도 보면 지금 6월에 부담한 대여료가 36,000원이라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처방일로부터 3개월간 부담한 총 대여료.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8월 이전에는
홀수달이 31일까지 있고 8월부터는 짝수달이 31일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 보면 6월은 30일 있고요. 그리고 5월은 31일, 4월은 30일 이렇게 있죠. 근데 36,000원이란 얘기는 자동형 양압기 3,000원이니까 일단 6월에 부담한 대여료가 36,000원이라는 얘기는 50% 적용했을 때 1,500원, 그리고 20% 적용했을 때 600원 이렇게 있죠. 그럼 이거는 자료 해석이 아니니까 뭘 계산하라는 것이냐? 12만 6천 원에서 3만 6천 원을 뺍니다. 그러면 4월, 5월에 9만 원이겠죠? 9만 원은 지금 우리로 뭘 유도한 것이냐? 60일이잖아요? 그래서 60일이면 만약에 1,500원씩 썼을 때, 1,500원씩 냈을 때 이게 딱 9만 원이잖아요. 근데 5월은 31일까지 있으니까 9만 원이 될 수가 없죠. 61일인데. 그래서 이 실수를 유도한 겁니다. 4월, 5월을 그냥 30일로 퉁쳤느냐. 그래서 리을은 낚시다, 틀린 선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10번 딱 봐도 계산 문제고요. 지금 계산 문제는 요 꼭지를 잘 보면 돼요. 이렇게 사료, 인건 이렇게 있고 10월 지급할 경비의 총액인데 9월 한 달간 9월에 있는 자료로 10월에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고 그래서 사료와 인건비를 합하고 보호비를 공제한다. 즉 이게 사료 계산 문제는 꼼꼼하게 정리를 잘 하는 게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사료, 인건비 더하고 보호비 이거를 경비로 지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보면 세 개를 다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일단 제일 쉬운 거부터 해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호비를 먼저 할 거예요. 보호비는 한 마리당 10만 원이고 3일 미만 보호 시 상황 여기 3일 미만 3일 미만 7일 이상 보호 시 7일 이상 50%를 가산한다. 보호 일수와 관계가 없으니까 여기 20만 원에 50%인 30만 원 그리고 여기 20만 원, 10만 원, 10만 원 해서 40, 70이네요. 70 단위도 잘 해야 됩니다. 만. 그리고 그 다음 인건비 볼게요. 인건비 포획 활동비가 있고 관리비가 있는데 포획 활동비는 여기 8일 그래서 115에 8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92 920 천이니까 92만 이렇게 통일해서 써주시고 그리고 관리비 115 천원에 100분의 20 5분의 1이라는 말이네요. 그러면
23,000원. 그러면 2.3만. 하루에 한 마리당. 그리고 한 달간 관리한 일 평균 마리수. 일 평균 마리수 곱하기 한 달 30일. 9월이니까 30일까지 있고요. 곱하기 30. 그리고 총 20마리. 20.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없죠, 이제. 포획활동비, 관리비 했으니까. 그 다음, 사료비. 사료비 약간의 트릭이 있는데요. 여기 그램이 있고, 킬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5,000 곱하기 0.3, 그리고 여기는 0.6, 0.4, 그리고 15, 5니까 여기는 고양이는 하루에 이렇게 곱해서 2, 그러면 10,000원. 개 10kg 이상은 이렇게 3, 15,000원. 그리고 이것도 15,000원. 그래서 총 하루에 40,000원을 쓰네요. 사료값 4만 곱하기 30. 이렇게 해주시면 계산도 그렇게 어렵게 안 줍니다. 그래서 요거 120만원, 그리고 이거 46, 그리고 3. 그러면 1380만원. 이렇게 두 개 떨어져서 1500, 그리고 요거 포함시켜서 1592만. 그래서 70만을 뺀 1522만. 답은 3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1번 풀어볼게요. 11번 계산 문제인 것 같고요. 월 금요일 5일이네요. 오후 30분씩 출퇴근. 그럼 9시 전에 집에 도착. 책을 읽고요. 시내버스에서는 안 읽고, 9시가 넘으면 안 읽고, 이거 안 읽는 거. 그리고 10분에 20쪽, 10쪽, 1쪽부터 30쪽까지는 10분에 15쪽. 그 상황 정리할게요. 월, 금까지 출퇴근을 했는데, 화요일에는 회식이 있어 30분에 시외버스를 타고 30분 후. 안 읽는데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무시해 주시고, 수요일에는 오전 근무를 마치고 지하철로 20분 이동한 뒤 시내버스를 30분 타고. 그러면 지금 시내버스에서는 읽지 않으니까 살려만 놓을게요. 이거 지하철로 20분. 그래서 수요일에 플러스 20 써주고, 그리고 9시 10분에 지하철. 이거 안 읽죠. 원래 퇴근할 때 30분 걸리던 걸 20분 걸렸으니까 수요일은 총 마이너스 10분.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200쪽에서 280쪽까지 읽고 있었고, 그러면 80쪽 남았고요. 그리고 곧바로 350쪽을 읽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읽을 때는 총 430쪽을 읽어야 되는데, 또 제약 하나 있었죠. 여기 1쪽부터 30쪽까지는 10분에 15쪽. 그러면 원래 10분에 20쪽씩 읽는데
30쪽의 분량을 5쪽 덜 읽는 거죠. 그러면 5, 3, 15 해서 15쪽을 덜 읽는다. 따라서 415쪽을 읽을 때 책을 다 읽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월요일 출근, 퇴근 해서 30분이니까 60쪽이겠죠? 10분에 20쪽이니까 3번. 그리고 여기도 60. 화요일도 60, 60. 여기까지 240분이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원래 120분인데 여기 마이너스 10분에서 110. 그래서 350까지 읽었고요. 수요일 퇴근할 때. 그리고 목요일 출근할 때 60쪽. 그래서 410쪽. 그리고 목요일 퇴근할 때 415, 나머지 5쪽을 더 읽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목요일 퇴근 중. 네,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예, 12번 암호 변환 문제인데요. 암호 변환 문제는 대체로 어려운 게 없었어요. 제 기억에서는. 그래서 사무관을 옳게 암호화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먼저 이걸 좀 찾아놓으면, 여기 사, 미음, 우, 관. 관할 때,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돼 있겠네요. 그래서 뭐 난수표가 있고, 이거 뭔지 몰라도 됩니다. 뭔지 몰라도 되고, 또 제약 조건을 찾아보면 여기 종성이 없는 경우 초성, 중성으로만 나열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 행복은 915612. 그러면 희응에 보면 915. 네, 뭐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난수표의 가장 앞에 숫자부터 대응시켜 암호 숫자로 바꾼다. 이때 암호 숫자는 변환된 숫자를 더했을 때 1의 자리가 대응 숫자와 일치하도록 하는 암호 숫자와 변환된 숫자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시옷 479라는 이런 변환된 수를 이 난수표에서 빼주면 되겠죠. 난수표와 일치한다고 하는 건 만약에 난수표가 484 뭐 이렇게 있으면 암호화된 x 플러스 그리고 만약 시읒인 479를 했을 때 이 난수표가 나오는 거니까 이걸 넘겨서 빼주면 0, 1, 5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시옷을 일단 했으니까 0, 1, 5 3번, 5번 날라가고 아까 종성이 없는 경우 초성, 중성으로만 나열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읒, 아, 미음, 우 이렇게 여기까지는 종성이 없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통된 거 이렇게 여기서 이제 차이가 한번 나죠. 789, 789, 634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시옷 우 우가 456이죠.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번째 4, 5, 6을 빼주면 7, 8, 9가 되겠네요. 그래서 1번 날아가고, 그리고 지금 이게 여기 2번하고 4번의 차이는 4번이 하나 더 있죠? 길죠? 그러면 기역, 그리고 와, 그리고 니은. 이렇게 세 개가 남았으니까 요 하나 더 있는 건 오를 따로 하고 아를 따로 하느냐, 아니면 오와 아를 붙여서 하느냐, 그 차이인데 지금 이렇게 붙여서 있는 게 있으니까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숫자 하나 적은 2번이 정답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춰볼게요. 예, 13번 풀어볼게요. 13번은 기억 빈칸을 채우는 것이고, 대화가 있네요. 그리고 일, 월, 그러니까 날짜네. 자, 읽어볼게요. 몇 월 며칠인지 기억하니? 기억나지. 내 자리, 0이 아니었다는 것. 몇 가지 힌트를 줄게. 31일까지 있는 달에 있어. 31일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7월, 8월 기준으로 7월 전에는 홀수달이 31일까지 있어요. 그리고 8월 이후에는 짝수달이 31일까지 있어요. 12, 이렇게. 그리고 1은 8의 배수야. 30일 이전까지 8의 배수는 8, 16, 24밖에 없죠. 이 정도 힌트가 나왔는데 힌트 하나가 더 있을 때 맞출 수 있다. 라는 거고, 결국 맞출 수 있다는 건 경우의 수가 한 가지, 유일한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경우, 그런 선지를 찾으면 됩니다. 예, 그러고, 여기 이제 맨 앞자리가 0이 아니었다는 네 자리니까, 1, 3, 5, 7은 제외해주고요. 8월, 10월, 12월, 그리고 8, 16, 24. 그래서, 비교적 해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선지로 들어가 볼게요. 15일 이전이야. 15일 이전이면 일단 1은 8이죠. 1은 8일인데 이것만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경우의 수가 8도 아니죠. 여기. 그러니까 10, 12, 10월이나 12월인데 경우의 수 2개 나오죠. 그래서 1번 아니고 2번 생신의 일이 월의 배수야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생신의 일이 월의 배수려면 지금 24일 하나 유일하죠. 10, 10인데 12의 2배수. 그래서 12월 24일.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번이 정답. 그래서 1, 2, 2, 4. 나머지도 보면 생신의 일은 월보다 큰 수야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월이 12, 14 있고 24가 있는데 12월 24일도 되고 죄송합니다. 10월 24일도 되고 12월 24일도 되니까 경우의 수 2개 나오네요. 그리고 생신은 네 자리 모두 다른 수야 라고 나오는데 지금 1008 안 되고요. 1016 안 되고요. 1024는 되죠. 그리고 1208 되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일단 2개 나왔으니까 이상 나오겠으니까 이것도 틀렸고 네 자리 수를 모두 더하면 9야. 말도 안 되죠. 요것만 해도 10, 10인데
그래서 정답 2번. 네, 이렇게 맞춰볼게요. 14번 퀴즈 문제 풀어볼게요. 수요일과 목요일에 청소당번, 그리고 A부터 D까지, 월부터 금까지. 이런 거는 재빠르게 표를 그려서 A, B, C, D. 네. 하루에 한 명씩 청소당번이고요. 청소당번을 정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규칙이 있고, 그리고 힌트가 있네요. 음, 일단 규칙을 읽어보면 최소 한 번씩, 그리고 시험 전날에는 청소당번 하지 않고요. 수업 있는 날은 청소당번 하지 않고 이틀 연속으로 하지 않고 A 두 번이나 청소당번 했대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청소당번이래요. 그러면 A가 월요일 날 했고 A는 두 번. A가 두 번 했으니까 나머지는 한 번씩 했겠네요. 그리고 이틀 연속이니까 화요일 닫아주고. 네, 그래서 A 처리 완료. B, 월요일에 발표 수업이 있었대요. 발표 수업이 있는 날 하지 않으니까 B는 월요일 날 하지 않았고요. 그날 너밖에 할 사람이 없었어?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과감히 뭐 닫아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C, 다음 주에 시험이 이틀 있는데 발표 수업이 겹쳤다. 아, 그러면 지금 설명을 위해서 좀 더 그려보면 살짝 경우의 수가 나뉘어요. 발표 수업에 청소당번 못하고 시험 전날에 청소당번 못하잖아요. 그럼 일단 청소할 수 있는 요일이 하루밖에 없었다는 거를 볼 때 월요일은 시험이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청소할 수 있는 요일이 이틀 이상 생겨버리니까. 그러면 화요일은 시험일 수 있나요? 시험일 수 있죠. 그러면 시험날 발표니까 화요일날 청소당번 안 되고, 그리고 화, 수 이렇게 시험일 순 없죠. 만약 화, 목 시험이라면, 화, 목 시험이라면 시험 전날 수요일 안 되고, 월요일도 당연히 안 되고, 청소할 수 있는 날은 금요일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화, 목일 때. 그럼 만약에 화, 금 시험이라면 어떨까요? 여기가 화, 금 시험이면 금요일 날 청소 안 되고, 목요일 날 시험 전날이니까 안 되고, 수요일 날 되고, 그리고 화요일 날 안 되고, 월요일 날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수, 금이면 어떨까요? 수, 금 시험이라면 수요일 안 되고, 금요일 안 되고, 시험 전날 안 되고, 화요일 안 되고, 시험 전이니까. 근데 월요일은 지금 C 안 되죠. 그래서 수금 아니고, 금요일 아니면 수요일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화, 목 닫아주고 D, 금요일에 청소해야 하고 가야 하는 나보다 나을 걸. D는 금요일이네요. 그럼 금요일 싹 닫아주고 C는 수요일이겠네요. 수요일 닫아주고 수요일 C. 자, 그럼 이제 B냐 A냐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화요일 날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이 B밖에 없죠. 그래서 목요일은 A다. 이렇게 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 그리는 거랑 여기 경우의 수 나눠서
C 유추하는 거. 이게 저번에 뭐, 화, 수, 목, 금 이렇게 있고, 뭐, 오후, 오전, 오후 이런 문제 있거든요. 그거랑 지금 C가 비슷한 논리를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네, 이 문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14번 맞춰볼게요. 15번 풀어볼게요. 일단 굉장히 길어요. 길고, 음, 네, 뭐, 퍼스널 컬러, 웜톤, 쿨톤. 웜은 봄, 가을, 쿨은 여름, 겨울. 그리고 뭐, 형광등이 켜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보면, 네 명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어, 네. 그리고 8장이 있다. 밝은 색과 어두운 색. 첫 번째, 네 번째까지. 5번, 8번. 첫 번째로 내보는 톤은 알 수 없다. 교대로 내본다. 이것도 그 비슷한 느낌이 나는데 좀 전에 문제랑 바로 이전 문제랑 교대로 내본다. 자, 그래서 갑, 을, 병, 정 있고요. 그리고 1, 2, 3, 4, 5, 6, 7, 8, 8가지의 천. 그리고 1번부터 4번까지는 밝은 색. 그리고 나머지는 어두운 색. 이렇게 되고 웜과 쿨을 교대로 대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힌트가 이렇게 나와 있고 갑은 가을 타입이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타입 그리고 톤 가을 마지막 색상 천에서는 형광등이 켜지지 않았어. 가을 타입이면 웜톤이죠. 자, 본인 타입의 천을 대봤을 때 천 모두에서 형광등이 켜졌대요. 그러면 8번에서 켜지지 않았으니까 8번은 웜톤이 아니죠. 그래서 7번 홀수가 쿨톤이네요. 다음 을. 짝수 번째 천에서는 형광등이 켜진 적이 없어 라고 나오죠. 그러면 짝수 번째를 막아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병. 타입은 다르지만 톤이 같대요. 을이랑. 그러면 웜 둘, 쿨 둘이니까 얘네는 쿨 톤이겠네요. 예. 그리고 형광등이 켜진 색상 천 순서에 해당하는 숫자 합을 하면 6이다. 1부터 8까지 합을 해서 6을 만들 수 있는 거는 겹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건 1하고 5, 그리고 2하고 4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쿨톤이기 때문에 2하고 4일 수가 없죠. 그래서 1하고 5에서 형광등이 켜졌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본인 타입이 아닐 때는 형광등이 켜지지 않았으므로 나머지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정. 밝은색 천을 대보았을 때 을보다 먼저 형광등이 켜졌어. 그럼 밝은색 천 1부터 4까지 중에 을보다 먼저 켜지려면 여기 을이 지금 3이죠. 얘는 2겠네요. 2 하나밖에 없으니까 을보다 먼저 켜질 수 있는 게 병이 1을 선점했고, 그래서 밝은 톤에서 막아주고, 얘는 짝수 웜톤. 그래서 6이나 8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기 8 비어 있으니까 8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을은 7이겠고. 자, 그럼 갑은 여기 밝은 톤에 4, 6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보기 볼게요. 4명의 타입을 모두 알 수 있다. 톤은 알 수 있지만 타입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병은 첫 번째 색상, 지금 여기. 그래서 니은 맞고, 형광등이 켜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대본 순서별로. 예, 전부 완성했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네, 병을 제외한 3명이 색상, 천 순서, 숫자의 합이 같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병은 아까 6이라고 알려줬어요. 자, 같죠? 지금 요렇게 일로 갈수록 커지니까 대칭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으로 다 같다. 그 제가 방금 본 거는 그 대칭을 이룬다는 게 뭐냐면, 어, 만약에 1부터 10까지 수를 더할 때 뭐 이렇게 10, 11 곱하기 5를 하잖아요. 1하고 10 더하고 2하고 9 더하고 3하고 8, 3하고 맞네. 3하고 8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여기에 가운데를 이렇게 두고 무게가 이쪽으로 2번 쏠렸고 이쪽으로 1번 쏠렸고 여기는 1번 쏠렸고 1번 쏠렸고 여기는 이쪽으로 2번 이쪽으로 2번 쏠렸고 그래서 얘는 아웃이고 얘는 이쪽으로 1번 이쪽으로 2번 쏠렸고 그래서 이 합차를 같게 구성해놨으므로 병을 제외한 3명이 같은 거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15번 문제 맞춰볼게요. 예, 16번 청년 미래공제 뭐 이런 거 나오고요. 목적, 참여 자격, 참여 제한이 있어요. 일단 자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참여 가능한 기업 볼게요. 5인 이상 중소기업이 된대요. 그래서 5인 이하인 CDE. 근데 1인 이상 5인 미만이라도 청년 기업은 되고 대표이면서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그래서 사업을 개시한 날, 경과 연수. 여기 보면 7년이 지나지 않아야 되는데 2는 지금 8년이죠. 그래서 2는 안 되고 그리고 6년 괜찮고 14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현재 대표여야 해요. 그래서 40세인 C 안 되고 A, B, D 중에 있는데 마지막 이제 제한 30% 미만인 기업이 참여 불가 기억분의 니은이죠. 그래서 기억분의 니은을 보면
단, 청년수당 가입 인원이 2인 이하. 청년수당 가입 인원 어디서 보냐? 지금 기억이죠? 기억이 2인 이하니까 D는 되네요. 그리고 A는 지금 25분의 7이죠. 이거는 그 피셋이 한 문제당 2.5점이니까 30%면은 거기다 3을 곱해서 7.5겠구나. 30%가.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7이니까 7.5가 안 되죠. 그래서 A 안 되고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17번 볼게요. 17번 판단 기준 문제고요. 가나다가 계산하는 방법이 다 다를 것이고요. 그래서 가, 나, 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구민은 A, B 두 집단으로 구분되며 개인이 얻는 혜택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인구가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일단 가부터 보면 전체 혜택의 합이 더 큰 정책을 채택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가를 판단 기준으로 할 경우 A 인구가 B 인구의 4배라면 현행이 유지된다 라고 나오고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이걸 1로 두고 이걸 4로 둬서 곱하기를 해보면 여기 360 그리고 여기 400 그래서 현행일 경우 450 개편안일 경우 440 그래서 현행이 유지되는 게 맞죠. 450이 더 크니까. 그 다음 가를 판단 기준으로 할 경우 B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라면 개편안이 채택된다.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B가 30%면 A는 나머지 A 아니면 B니까 70이겠죠? 그래서 이걸 곱해서 더한 게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보면 되고요. 10의 자리 빼고 여긴 700 그리고 150 여긴 240 79 63 630 그래서 870 대 850으로 개편안이 크네요. 따라서 개편안이 채택된다 맞고요. 디귿 판단 기준으로 할 경우 나죠. 나는 개인이 얻는 혜택이 적은 집단에 더 유리한 정책을 채택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A와 B의 인구와 관계없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나는 인구와 관계없는 거 맞죠? 왜냐면 개인이 얻는 혜택이 적은 집단에 더 유리한 정책을 채택하는 거니까. 자, 그럼 개인이 얻는 혜택이 더 적은 집단이 A와 B 중에 어디인가요? 현행일 때는 B, 개편안일 때도 B죠. 그러면 개편안이 채택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B 집단이 A 집단에 비해서 개인이 얻는 혜택이 더 적습니다. 현행도 그렇고 개편안도 그렇고. 근데 더 유리하다는 건 결국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B의 입장에서 현행보다 개편안이 더 많이 받기 때문에 50대 80으로 개편안이 채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D도 맞는 선지. 답은 5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다를 판단 기준으로 할 경우 A 인구가 B 인구의
다섯 배라면. 자, 리을을 보실 때 지금 다는 A, B 두 집단 간 개인 혜택의 차이가 더 작은 정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단순하게 50, 10이죠? 그래서 그냥 개편안으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인구가 다섯 배가 된다고 해도 차이는 오히려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예, 18번 볼게요. 18번도 요 앞에서 봤던 16번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2022년에 받을 직원이 많은 항목이라 그러고요. 2020년 기록이 나와 있고, 예를 들어, 다만, 2년인 항목은 최초 검진 대상이 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받아야 한다. 꼭 그 해 받아야 되는 건 아니군요. 예, 좀 특이하네요. 예, 이렇게 보고, 지금, 40세 이상, 50세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나이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바꿔줍시다, 일단. 30, 47, 42, 50, 56,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성별 나와 있고, 검진 항목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선지가 위, 대장, 심장, 자궁경부, 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어, 도출할 것은 이거고 대입해 봐야 될 거는 요거죠. 이렇게. 그래서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갑, 갑은 2022년 30세고요. 일단 주기가 1년인 거는 꼭 받아야겠죠. 그래서 주기는 1년과 2년으로 나뉘니까 나이가 30세 됐으면 이제 이 자궁경부 대상이 되네요. 아, 예. 그런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음, 지금 2022년에 30살이 됐는데 2023년에 봐도 되죠? 받아도 되죠? 왜냐면 검진 주기가 2년인 항목은 뭐 최초 검진 대상 되는 해, 그 다음 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갑은 해당이 없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을은 47세 남자이고 위입니다. 위 같은 경우에 주기가 2년이죠. 그러면 일단 20년에 위를 한번 받았으니까 2년 뒤인 2022년에 위를 받겠네요. 그러면 이제 대장에 해당되느냐? 50세 이상인데 아니고 심장 45세 이상인 건 맞습니다. 근데 2020년에 검진 항목에 심장을 받지 않았죠. 그러면 2021년에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자궁경부는 해당되지 않고요. 남자니까. 그래서 지워주시고. 병. 병은 일단 42살이고요. 42살인데 간을 받았어요. 그럼 간은 1년 주기니까 무조건 받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간에 하나 체크해 주시고 이제 위에서 다시 보면 40세 이상 주기 2년인데
위 받았다는 얘기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위는 아니고 대장. 대장은 50세 이상이니까 해당되지 않고 심장 2년인데 45세 이상이니까 해당되지 않고 자궁경부 같은 경우 45세 미만이죠. 그리고 2년 주기잖아요. 이것도 40세가 된 해에 자궁경부를 받지 않았으므로 21년에 뭐 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궁경부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병도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 같은 경우 50세가 되잖아요. 대장 같은 경우에는 50세 1년. 그래서 해당이 되고요. 위는 2년이니까 모르죠. 심장 45세 이상 2년인데 일단 45세 이상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심장을 받았었어요. 2020년에. 그러면 2020년에 심장을 받았으니까 그 2년 뒤인 2022년에 받겠죠. 그래서 심장도 하나 체크해 주시고 남자고요. 그리고 간,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래서 정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무는 56세 여성인데요. 그러면 일단 지금 받은 적 없고요. 불확실하죠. 대장은 1년마다 받아야 되니까 대장에 하나 체크. 이 순간 끝납니다. 다른 것에 다 하나씩을 더해도 대장을 못 따라오죠. 대장이 두 개로 1위. 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누가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많은 검진 항목만 찾아내면 되니까요. 19, 20번 세트 문제 볼게요. 세트 문제 일단 어, 예, 일단 뭐 탄소 중립 이런 거 나와 있고 넷째로 두 가지 사항. 첫 번째 항공 출장, 두 번째 컴퓨터. 그래서 뭐 이거 다 외울 수 없으니까 항공 출장. 네. 그리고 여기까지 항공 출장 얘기고 그 밑에는 컴퓨터 얘기네요. 이 정도 보고 바로 19번 들어갈게요. 전력 차단 프로젝트를 시행하더라도 전력 절감은 없을 것이다. 전력 차단. 그럼 밑에 있겠네요. 밑에 전력 차단 프로젝트 여기 있고요. 그래서 652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주간? 아, 예, 예. 밤 시간대에 놀라울 정도로 많대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니까 전력 차단 프로젝트는 일정 시간 사용되지 않으면 언제라도잖아요. 그래서 주간에도 전력 절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컴퓨터 한 대당 15kW. 자, 그 컴퓨터의 대수가 22,000대라고 나와 있고, 그러면 22,000대가 한 대당 15kW 이렇게 전력 차단 프로젝트로 전력 소비 절감할 수 있는 건 35만. 그럼 여기 만 떼고 2.2 하면 33만이네요. 이거 곱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15kW보다 더 절감되겠죠? 그래야 이게 35랑 같이 맞아 떨어지니까.
네, 더 큰 수를 곱해줘야 되니까 15kW 이상이다. 맞는 선지입니다. 그리고 네, 전력 차단 프로젝트 도입하면 넷제로. 이거 일단 전력, 네,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기준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652톤이 절감되고요. 그리고 화상회의 시스템, 이건 위에 있겠죠. 여기 있네요. 항공 출장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매년 1000명이 간다. 그리고 30% 화상회의 시스템 활용. 이렇게 되는데, 1000명 중에 300명이 30%겠죠? 그러면 원래 지금 한 사람이 비행기로 출장할 때 400km니까 400kg 그리고 항공 출장으로 인해서 배출하는 연간 이산화탄소 양은 전체 5분의 1 수준이래요. 자, 그러면 항공 출장으로 인해서 400kg을 1000명이 배출한다. 근데 그게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분의 1이니까 이거는 그냥 400톤으로 바꿔주고 그럼 그게 5분의 1이니까 2000톤, 총 2000톤을 배출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배출되는 양과 전력 차단 프로젝트를 더해서 넷 제로가 되려면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돼야 되는데 2000톤, 그 2000톤보다 더 작은 수를 더해서 2000, 지금 항공 출장을 아예 안 간다고 하더라도 400톤밖에 절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넷제로는 어쩌면 터무니없는 소리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디귿을 제거해 주십시다. 리을 1인당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은 4명이 한 대로 가는 경우가 1명이 비행기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 8분의 1에 해당한다. 복잡하니까 좀 지우고요. 자, 1인당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 어디서 구하죠? 약간 자료 해석 느낌이 나는데 여기 400kg 400kg이 비행기로 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럼 같은 거리를 4명이 간다면 4명이 가는 출장 발생 2배에 해당한다니까 200 그리고 나누기 4 해서 50kg이겠네요. 요거 1인당 평균 배출량. 그러면 4명이 자동차 한 대로 가는 경우가 같은 거리를 한 명이 비행기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 8분의 1에 해당한다. 같은 거리 지금 요거 두 개 같은 거를 주절주절 일부러 길게 써놨는데 400kg이죠 그냥. 그래서 8분의 1 하면 400kg. 네, 같네요. 그래서 니은 리을 3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20번이 굉장히 짧네요. 지금 19번에서 거의 계산을 다 해놨기 때문에 20번은 자, 둘을 도입하면 도입 전에 비해 아까 도입 전 얼마였죠?
2,000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입하면 이거 여기 나와 있는 652톤입니다. 그리고 화상회의 시스템만 계산하면 되는데 화상회의 시스템 아까 300명이 해당하는 것이고요. 원래 1인당 400kg을 배출하는데 300명이 400kg에 자 여기 10분의 1을 배출합니다. 그럼 한 명이 40kg을 배출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절감된 건 360kg이 절감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300명과 곱해주게 되면 자 이렇게 36 곱하기 30 하면 1080 그리고 나머지 공 2개 더 붙여줘서 잘라주면 108톤이네요. 그래서 108톤 760톤이고요. 2000톤에서 760톤을 절감했으니까 38%네요. 이렇게 20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